자, 일과 에너지에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의 세 가지 조건을 따져봤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W 값이 0보다 큰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이 가해준 힘과 물체가 움직인 방향이 서로 수직관계일 때, 이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준 힘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을 경우, 그때를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그래프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일정한 힘을 가합니다.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이제 움직임이 생기지요. 그래서 S를 거리축, 이쪽을 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움직였어요. 이렇게 일정한 힘을 쭉 가했어요. 가했더니 물체의 거리가 0에서부터 쭉 일정한 거리만큼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이 거리를 S라고 해볼게요. 힘을 F라고 하고, 그럼 이 면적이 뭐예요? 바로 F 곱하기 S, 뭡니까?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힘과 거리 곱 그거를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면적을 1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예요. 일정한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일정한 힘이 가해지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거리고요. 이쪽은 힘입니다. 힘이 이렇게 출렁출렁 되듯이 힘이 일정하지 않게 가해졌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물체가 0에서부터 거리 S만큼 움직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힘 F는요, 힘 F는 뭐에 관한 함수예요? 거리 S에 관한 함수예요. X라고 할까요? 거리 X축이라고 할게요. 그럼 X에 관한 함수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힘 곱하기 거리 하면 이 면적이 바로 2일인데,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면적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적분으로 해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S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되죠. F, X함수, dx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물체가 한 일이에요. 이거는 논술이나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화한 경우 이 경우만 배워요. 물체의 힘이 가해져서 가해진 힘의 방향을 물체가 움직인 경우, 이때만 배워요. 즉 이 경우요. 이 경우 중에서도 특히 세타가 0인 경우를 주로 배웁니다. 세타가 0이 아닌 경우 그건 주로 물리2에서 배웁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W equal FS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W equal FS예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힘이 일정한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배웁니다. 일정한 힘. 힘이 일정해요. 일정한 힘이 작용해요. 그럼 무슨 법칙 성립하죠? 뉴턴 법칙 중에서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힘이 일정하니까 F는 MAS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러면 F 값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정해요? 요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렇죠? MAS예요. 그럼 등가속도 무슨 운동합니까? 직선이죠. 직선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세 가지식 중에 이거 있었죠.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S. 그렇죠. 자, 여기 AS가 있네요. 가속도 곱하기 거리가 있습니다. 가속도 곱하기 거리 있죠. 따라서 요거를 바꿔봅시다. AS는 2분의 1 V제곱 빼기 V0의 제곱 나와요. 이 AS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M 곱하기 2분의 1 V제곱 빼기 V0의 제곱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요, 2분의 1 M 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0의 제곱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중 속도의 제곱, 이거는 처음 속도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분의 1 mv 제곱 이 형태를 바로 물체가 움직일 때,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해요. 이거를 운동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운동에너지라고 해요. 만약에 물체가 처음 정지한 상태에서 힘을 가했더니 움직였다면 처음 속도 얼마예요? 정지했으니까 0. 그 다음에 나중 속도 v가 됐을 때 에너지는 요거란 얘기죠. 자, 이게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지금 어디서 구했습니까? 1에서부터 구했어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1과 에너지는 등가 관계란 얘기예요. 1 이퀄 에너지가 나왔죠. 1과 에너지는 등가 관계입니다. 즉 에너지가 있다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에너지가 있다는 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처음 속도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처음 속도가 0, V0가 0인 경우. 자, 여기다 그릴까요? V0가 0인 경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W는 처음 속도 0에서부터 가죠. 그렇죠? 처음 속도 0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여기가 V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근데 V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여기가 V0예요. 이 놈이 지금 0입니다. 그렇죠? 이 놈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속도고요. 여기가 시간이고요.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 즉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의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처음 속도 0이고 나중 속도, 시간 일정한 시간이 됐더니 나중 속도가 V가 됐어요. 그럼 이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2분의 1 m v 제곱이란 얘기예요. 빼기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인데 이게 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v0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란 얘기예요? 그래프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가 0이고 v0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v0 나중에 v가 됐단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때 운동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이건 나중 속도에서의 에너지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예요. 나중 운동 에너지. 이거는요. 처음 속도죠? 이건 처음 운동 에너지예요. 처음 움직이고 있을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뺐죠? 변화량이에요. 무슨 변화량이에요?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렇죠?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1이요. 에너지와 1. 즉 물체에 2를 해주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W는 델타 E K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군이 가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많이 쓰는 거 하나 좀 해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운동량을 어떻게 했었죠? 운동량은 mv였죠. mv 이게 운동량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운동량 이거를 여기다 에너지와의 관계로 만들어 볼게요. mv가 p의 운동량이에요. 여기선 근데 mv 제곱이에요. 2분의 1 mv 하나 있고요. v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1 운동량 곱하기 V 해주면 되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2분의 1 mv 전체를 제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m제곱 v제곱 나오죠? 그런데 m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n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2n분의 p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이 식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운동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 운동에너지 식이 요 식이 운동량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간혹 요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유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에너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중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체를 반대 방향으로 힘 F를 가해서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가지고 거리, 높이 H만큼 올라갔다고 칩시다. 물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H만큼. 힘 F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때 가해준 1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죠. 힘 가해줬고 그 방향으로 H만큼 올라갔어요. 따라서 FS인데 F 곱하기 높이 H예요. 근데 이때의 힘은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 얼만큼의 힘을 가해야 됩니까? 최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중력 F 중력만큼의 힘은 가해줘야지만 최소 그래야지만 물체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중력 뭐였습니까? mg죠. 그렇죠? F는 ma 곱하기 h인데 이 a가 바로 중력 가속도 g니까 mg h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줬죠? 그렇죠? 이렇게 힘이 작용해서 서서로 들어 올리게 되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해준 일만큼 낙하하는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놈을 힘을 가해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손을 딱 놔요. 그럼 아래로 떨어지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아래로 떨어지는 건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WP는 mgh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 이건 1이죠? 이거를 에너지로 하면은 2p 이렇게 납니다. 따라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P는요 mgh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1 등가 관계입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야죠. 자, 탄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탄성이라는 건요,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용수철 있죠? 용철에다가 물건 매달고 이거를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은 힘 F로 잡아당겼다 딱 놓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그거를 탄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탄성력,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요.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니까 탄성이 생겨서 원래대로 가죠.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외부에서 가해준 힘에서 나와요.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그거를 탄성력이라고 해요. 이 탄성력은요, 요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외부에서 탄성력 라지 F는 이게 외력입니다. 외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F. 자, 이때 이 탄성력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 탄성력은요, 이 용수철이 갖는 상수값, 고유한 성질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고유한 상수값이 있어요. 튀기는 정도가 다 달라요. 철일 때랑 알루미늄일 때랑 그 밖에 스테인레스랑 전부 다 다릅니다. 플라스틱일 때랑 다르고요. 그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갖게 되는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튀기는 성질값. 그거를 탄성계수라고 해요. 탄성계수 K라고 합니다. 이 탄성계수에, 즉 물질이 갖는 고유한 튀기는 성질값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 물체를 이동시켜준 거리, 요 X만큼 거리, 이동시켜준 거리를 곱한 값, 그거를 탄성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성력 F는요, 탄성이라고 하는 성질에다가 얼마만큼 거리를 변화시켜 주냐에 따라서 갖게 되는 힘을 말해요. 그런데 그 힘이 외력과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력 F와 반대니까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외력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F는 KX란 얘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해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탄성력은요, 이거와 반대 방향이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크기를 따지면 물론 절대값 취해주면 되니까 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봅시다. 처음에 물체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0이죠. 늘어난 길이 이게 X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힘이에요. 자, 힘을 점점점 가요. 그럼 늘어난 길이가 점점점 증가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이 F가 됐을 때 늘어난 길이가 X만큼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1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 하니까 요거 X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각형 면적이 나오죠. 이거는 어떤 때예요? 일정한 힘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요, 여기서부터 점점 힘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일정한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한 힘이 아닐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앞에서 적분하라 그랬죠. 적분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건 적분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죠. 삼각형의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죠. 자, 그런데 F입니다. F. 이 F가 앞에서 우리가 한 거는 일정한 힘이 작용했을 때예요. 일정한 힘이 작용했을 때. 그럼 이것도 일정한 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평균값 구하면 되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F예요. 그럼 평균은요? 2개 더해서 반절, 2분의 1 F란 얘기예요. F 더하기 0 나누기 2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거예요. 요 사각형의 면적 요걸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한 힘, 이게 일정한 힘이에요. 여러분들 일정할 때만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거로 만들어준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F 곱하기 X예요. 그런데 F가 뭐예요? KX죠. 그럼 2분의 1 KX 곱하기 X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 KX 제곱 나옵니다. 이게 용수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P라고 하나요?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 P 똑 동일하게 쓰나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포텐셜 에너지의 그 밖에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늘어난 길이와의 관계에 관한 그래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